네,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2달 만에 열린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정치권도 국회 일정을 조정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한중 정상이 4시간가량 만났습니다. 정상회담하고 이제 만찬까지 해서 4시간 이상을 만났는데 어제 정상회담에서 한한령이라든지 관심을 갖던 핵추진 잠수함 같은 이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이제 해법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뭐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뭐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대단히 성과 있었고 의미 있는 그다음에 또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게 잘 맞춰진 그런 그 훌륭한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을 해가 되도록 26년이 원년이 되도록 이렇게 그런 정상회담이다. 그렇게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복원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중요한 사실 그 만남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중국 측에서도 충분히 국빈 방문답게 예의를 다 갖추어서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서 갖춘 정상회담으로 그렇게 꾸려준 것 같습니다. 서열 1, 2, 3위인 그 시진핑, 리창 또 자오러지 그 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졌고, 또 그만큼 이 한중 관계가 좀 더 공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구체적으로 회담 결과도 그렇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현중 문제, 이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 콘텐츠 문제, 그 다음에 뭐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서로 교류의 문제, 정치적 이렇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관계 복원의 문제, 또 특히나 북한과의 대화 문제까지 나와서 결국 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서로 그 창의적인 이 생각으로 이게 또 논의하자 하고 할 정도로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까지 서로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고 또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하셔 주셨던 것처럼 우리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성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광물 자원들, 특히 희귀 광물 자원들, 히토리를 비롯해서 은의 비중도 또 커져 나가는데 이런 문제들을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신뢰를 쌓고 또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문화 콘텐츠를 교류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 문제들이 풀려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적 교류의 문제도 그렇고 신뢰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빈 방문답게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긍정 평가를 해주셨는데 홍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한중 간의 만남 자체는 대단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특히 뭐 경제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특히 좀 뭐 유심히 봤던 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워낙 좀 의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혼밥 대우라든지 특히 우리 언론인들에 대한 중국 공안의 어떤 폭행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터졌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반중 정서가 굉장히 좀 심했던 것을 좀 중국 당국에서도 좀 굉장히 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의존적인 면에서는 많이 좀 신경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좀 결과를 보면은 대단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뭐 좀 시원하게 하나 좀 해결된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중국이 횡포거든요. 사실 어떤 특정 어떤 국가에 대해서 한한령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인해서 어떤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는 것은 정말 행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어떤 엄연히 쉽게 당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역시 예.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주권적인 사항인데도 뭐 그런 것이 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특히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영토의 어떤 문제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자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서해 구조물 자체 즉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서해 구조물 자체는 이제 이미 기득권으로 이미 인정을 완전히 하고 이제 협의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문제일 수밖에 없다. 네. 그다음에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는 지금 북한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경제 성장을 3.7%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무역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도 핵 개발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없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역시 순망치 않았던 북한과의 그 관계를 우리 대한민국 관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하나의 어떤 증거인데 이런 문제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전상에 있어서는 좀 평가할 만하지만 뭐 시원한 결과가 없어서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해운 예선처장관 후보자 뭐 연일 그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도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재산 증식 의혹 175억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의혹도 나왔고 앞서서 이제 갑질 폭언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뭐 의혹들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로 예. 참 정부에서 내가 구성하기가 참 만만치 않구나.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고뇌어린 결정 아니었겠습니까? 예. 여당이 절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국정 지지도도 좀 높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이 소신, 어쨌든 국민 통합을 좀 이뤄내야 되겠다. 예, 통합과 실업. 결국은 말로가 아니고 예. 구체적 정부 구성에서부터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내겠다. 이런 이 고뇌찬 결단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구색 맞추기용이 아니고. 정부에서 새롭게 정부 조직 개편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기획예산처 아니겠습니까? 네. 기획예산처라는 게 결국은 이 자원의 배분, 네. 예산을 다루는 가장 이재명 정권의 네. 핵심 정책들을 결국 예산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핵심 중에서 핵심 자리를 결국 야권의 지금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이 보수 진영에 결국 출신의 장관을 내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그에 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네.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운 내정자를 네. 임명한 것은 결국 그만큼 이 국민 통합의 의지가 강하고 네.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증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참 잘한 인사라고 생각을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네. 또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검증 과정입니다. 근데 이해운 내정자의 이 드러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들을 보면은 예. 사실은 청문회 과정, 예. 검증 과정에서는 사실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뭐 30년 전, 40년 전에 했던 영종도 이 공항이 만들어질 당시에 김영삼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루어진 일들. 그것도 얼마든지 사실 국민의 힘에서도 이 공청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법한 이 사안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 걸러지지도 않았고 지금 당장 걸릴 수도 없는 문제고. 네. 또 폭언의 문제는 이제 지금 관계자, 이 보좌진들의 내부 폭로로 이렇게 나온 건들인데 그게
이 어떤 검증 과정에서도 사실 찾아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 다른 문제도 역시 비교적 다 거의 그런 문제들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나왔던 주소 문제라든지 예. 주민등록 이전 문제라든지 또 자녀 입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검증의 어려운 문제들인데 지금 나온 그 문제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어쨌든 보시나요? 지금 그 폭언 문제, 우리 국민적 정서, 폭언 문제. 이른바 갑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업체 투자 문제. 사실 그런 그것도 뭐 것들은. 검증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문제였죠.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적 낙마- 정서, 예. 국민적 정서를 건드린 문제들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통합의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우선 판단해 주실 것이냐 네.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정서적인 문제들로 도저히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할 것인지 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만만치 않아요. 국민이 정서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결국 청문회 과정들을 청문회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이 예. 결국 좌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나 큰 틀을 우리가 이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이 큰 틀을 보면은 자질 문제라든지 글쎄요. 뭐 이제 자격 문제, 능력의 문제라든지 저 정신의 문제는 충분히 되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는 것 같다. 뭐 네. 이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청문회가 좀 늦게 날짜가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청문 일정을 이제 국회에 요청을 했고 이르면 19일에 한다 그래요. 다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청문회가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청문 검증 절차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좀 늦추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현 후보자 같은 경우 비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화수분처럼 계속해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좀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구체적인 날짜하고 기간도 사실 뭐 하루 만에 되겠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틀? 이틀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좀 잘못된 겁니다.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3일이나 한 그런 게 또 선례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뭐 이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주장에도 이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과정입니다. 이현 후보자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도덕적인 어떤 문제, 어떤 갑질 문제, 그냥 갑질이 아니라 폭언을 야야야 한 것 정도에서 벗어나서 뭐 죽여버리고 싶다. 이것은 거의 뭐 정신적 살해 협박 수준인데다가 지금 중구의 손주아 구의원이 나오는 것처럼 본인이 임신했을 때도 하도 이제 갑질과 또 당원권 2개월 징계를 먹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산될 뻔했다. 이런 것까지 터져 나오니까 그렇고 특히 지금 영경도 땅 투기 문제는 본인이 KDI 연구원으로서 다 이제 그 영경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예타를 담당했던 것이죠. 지금 현재도 보면 영경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강화도에서 그리고 시와에서 하는 2개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2개의 고속도로 예비타당 심사를 할 때 지금 이현 의원이 이제 그 연구위원으로 가서 이 내부 정보를 다 알고 그곳에 잡종지 즉 이제 투기적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목적으로 이제 사는 것들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재산이 많은 걸 떠나서 뭐 이런 과정에서 했던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안고 가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을 보면은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어떤 여론이 있고 또 앞으로도 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더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과거 이제 국민의힘 의원 시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이명박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라든지 윤석열 정부 때도 이현 의원을 장관으로 쓰지 않았던 겁니다. 장관 인사청문회와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임명직과 선출직의 예,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청문회에서 벌어진 이런 문제를 과연 안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민주당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검증 과정이 잘못한 것 때문에 네. 검증 과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이제 두고 이제 하는 것은 변명이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쇄신안 발표가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있죠. 그런 가운데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중도 보수 합리적인 인사로 꼽히는 그런 이제 분인데 장동혁 리더십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윤리위 구성하는 문제를 놓고 약간의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윤리위가 구성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이제 징계 절차를 할 것 같고 그런데 당 내부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김도읍 의원이 한 것이 뭐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원래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 사선 의원이고 원래 정책위의장에 관심이 없은 것을 사실은 당내 어떤 통합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좀 설득을 해서 정책위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도읍 의원이 사퇴한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본인 지금 현재 지금 부산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지금 윤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이제 그 7명 안에서 호선을 통해서 이제 윤리위원장을 이제 뽑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윤리위원회 어떤 명단이 공개가 잘 되지 않는데 이번에 윤리위원 이제 명단 공개를 두고도 조금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리위원장이 이제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그 윤리위원회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당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징계 여부부터 해서 지난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했던 그 김종혁 전 최고의 당원권 정지 2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단계로 인한 어떤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있던 단계 문제가 없었던 듯이 그냥 묻어가기는 이미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 버렸다.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징계는 될 것이다. 징계는 될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냐 예. 이런 문제를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고민 끝에 이제 결정할 것이고 아마 장동혁 대표 체제에 있던 손도 저는 떠났다고 봅니다. 아하, 예. 예. 뭐 쇄신안도 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뭐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 그 내부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결국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건전한 야당, 능력 있는 야당이 집권당을 견제해서 집권 세력을 견제해서 국민들이 균형을 맞춰서 정권이 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정당이냐. 결국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장동혁 체제가 지금 작년 7월 달에 25년 8월 달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간에 쇄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쇄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존의 이 그 잘못들을 전면적으로 말 그대로 혁신하겠다. 이건데 결국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내란 정당의 이 오명을 어떤 형태로 벗어날 것이냐. 결국 이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 어떠한 방책들을 내놓을 것이냐. 결국 그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면은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그 보수 진영들을 아울러서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이 내란 정당을 벗어나고 국민들에게 사죄가 우선이겠죠. 그렇게 해서 벗어나야 될 일인데, 지금 보면은 윤리 구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아오면은, 결국 그 개파 싸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쇄신안이라는 것도 현재 나오지도 않고 있고, 위원회 구성조차도 했다는 소리를 좀 못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결국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아니겠냐. 거기에서 무슨 쇄신안이 나올 수 있겠고, 기대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뿐만 아니고, 결국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게 현재, 여론조사 추세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타깝죠. 윤리 활동 이제 결과 그리고 이제 쇄신한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